슬픔을 나누면 반이 됩니까? 경험해보니 그랬습니까? 아닐 겁니다. 만약 반으로 나뉘었다면 그건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에 가까운 일이고 화병 직전의 단계일 뿐입니다. 순도 높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나눠지지 않습니다. 물에 뜬 달을 어떤 칼로 자를 수 있단 말입니까? 가을 하늘의 기러기 소리를 누구라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함께하는 거겠죠. 어설픈 위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거든요. 회피하거나 무마하기보다는 슬픔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불순물을 걸러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덕현 작가입니다. 오늘은 애청자 여러분께 슬픔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다소 좀 독특한 분을 모셨습니다. 슬픔을 권함 남덕현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전에 충청도의 힘, 네. 여러 사람을 참 실없이 만들었던 저희 집사람도 그걸 갖다 놓고 이건 꼭 읽어봐라 그랬더니 한쪽 구탱이에서 그야말로 시시덕거리다가 조용했다가 그 힘이 대단했어요. 충청도의 힘. 그 충청도의 힘을 쓴 남덕현 작가가 오늘 슬픔을 권함. 아, 표지도 이쁘네요. 가망 없는 위로와 희망에 슬픔의 권리를 내어준 이들에게 전하는 안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한번 소개를 해보시죠. 어떤 책인지. 네. 일단 뭐 제목에 슬픔이 들어가 있지만 네. 슬픔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뭐 즐거운 얘기도 있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도 있고 아주 사소한 얘기도 있고 이제 제목을 굳이 슬픔을 집어넣은 것은 네.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은 이제 귀착점이 저에게는 슬픔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그 다양한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 귀착점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슬픔이었고 네. 그리고 그 책의 그 서문에도 썼듯이 슬플 때 제가 가장 좀 사람이 좀 착해지는 것 같고 단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그 나쁜 이성들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은 예, 어떤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기 때문에 그런 뭐 짤막짤막한 단상들을 모은 책입니다. 예, 그 각 편편이 길지 않아요. 길지 네. 않아서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이렇게 책을 전자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자책으로도 굉장히 좋겠다. 네네. 한 번만 이렇게 넘기면 네. 한 꼭지씩이 들어오니까 네. 전자책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읽으면서 근데 지하철에서 다들 울을 것 같아. 이거 읽으면 이거 짧은 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다반사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16쪽에 이 꽃 이름이 뭐죠? 글씨 우덜 성님이 신군 건디 남자는 담벼락에 쪼그려 앉아 꽃 이름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암마녀도 꽃 이름이 뭔지는 종래 모르지 싶은디 예? 저거 신군 다음 날 돌아가셨으니까 남자는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다반사지 뭐. 심기도 전에 죽고 심고 나서 죽고 꽃 피기 전에 죽고 꽃 질 때 함께 죽는다. 별거 없는 것이다. 그저 다반사일 뿐. 사소하고 사소할 뿐. 거기서 거기일 뿐. 하지만 거기와 거기 사이는 언전의 억겹의 거리라서 늘 부대끼며 아득하게 사는 것이다. 그걸 알기에 나는 할 수 없이 사소해지는 것이리라. 이런 거예요. 남덕현의 매력은. 아, 그래요? 네. 네, 사소해요. 예. 네. 네. 흔히 지나칠 수 있고 네. 동네 노인네들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에 어떤 아카데믹한 무슨 용어가 들어있는 게 아니면서도 사람 뻐근하게 한단 말이죠. 정말 매력적인. 예. 예, 거기서 거기지 뭐 하는
제가 또 청양 출신이라.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예, 좀 리듬을 타시네요. 네. 이거 너무 이게 입에 익은 말들이라서. 이게 제가 이렇게 구절구절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참 매력적이다. 흔히 우리가 아무나 작가가 된다라고 하지만 그 말은 수정돼야 돼요. 아무나 책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남덕현의 슬픔을 권한물을 읽으면 아무나 작가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이렇게. 아, 원래 이 프로가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프로인가 깔때기 보죠? 방송. 아, 그래요? 한 꼭지 하나 얘기를 해 주실래요? 이 중에. 우선 재밌는 걸로. 재밌는 거. 재밌는 꼭지. 제가 네. 꼭지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제목은 제가 써놓고도 제목은 모르겠는데 저희 딸하고 같이 방을 쓰게 된 이제 딸의 룸메이트죠. 딸의 룸메이트의 그 부모님하고 우연히 짐을 옮기는 날짜가 똑같아서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은 예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양계장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닭을 3만 마리를 기른다고. 3만 마리가 대체 몇 마리인지 감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혹시나 몰라서 제가 충청도의 힘을 한 권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제 그분과 나눈 대화가 있거든요. 그 꼭지 제목이 뭔지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얘기하시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책을 드리니까 당신은 책을 읽는 재주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닭을 기르는 재주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긴장이 풀리시니까 그 띠지 있지 않습니까? 띠지. 그 띠지를 확 벗겨가지고 이렇게 구겨서 휴지통에 확 버리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그분의 따님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건 좀 결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게 결례인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저도 닭 껍질을 안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꼭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선생님도 닭 껍질은 안 드시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럼요. 안 드시죠. 안 먹죠. 그 띠지 진짜 사실은 불편해요. 저는 아주 반대입니다. 띠지.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껴놓고 있으면 읽을 때마다 엎어지고. 저는 띠지를 꼭꼭 눌러서 그거를 갈피 대신 쓰고 뭐 그러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버리기는 또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냥 내가 산 책이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서명본을 받으면 띠지 못 버리죠. 근데 이번에 제 책은 띠지가 없죠. 이렇게 그렇게 띠지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별이 이렇게 있는 별이 땡땡이로 동그랗게 찍었으면 좀 이렇게 균일했으면은 덜 슬펐을 텐데 왠지 이 별들이 실컷 울고 난 별들 같아요. 역시 시인이시라 표현이 좀 울고 이렇게 눈자위가 아직 젖어 있는 눈썹에 물기가 좀 남아 있는 별들, 속눈썹에 그런 별들처럼 보여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시를 쓰는 입장이지만 시 정말 좀 신경 써서 써야 되겠다. 함부로 시 쓰면 안 되겠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거 보면서 시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형태가 산문의 형태인 것이지 사실은 시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봐도 시라고 할 만한 얘기들. 슬픔과 한 꼭지. 슬픔과 한 꼭지는 아마 그 책 맨 처음에 나오는 그 꼭지일 거예요. 원래 그 별빛이 앞정처럼 눈동자에 박히는 밤. 이제 그거는 아마 제가 그 가장 슬플 때 쓴 글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게 가장 슬프다고 말씀을 하신 글이고 너무 슬퍼서 사실은 그거를 좀 뒤쪽으로 편집을 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그 편집자 출판사 쪽에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뭐 처음부터 그걸 그냥 넣자 그래서 넣은 거죠. 이제 그거는 그 제가 그 굉장히 그 깊이 사귀었던 그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분의 아들이 이제 정말 고아가 된 거죠. 이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편지 형식으로 썼던 글을 그대로 이제 옮긴 거죠. 끝에 아주 별빛이 압정처럼 눈동자에 박히는 밤이다. 아버지도 너를 압정처럼 아프게 눈동자에 박고 나서야 눈을 감았을 게다. 그런 줄만 알고 살아라. 이거 이 마지막에 그런 줄만 알고 살아라. 네.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 그 말은 시골 분들이 아주 많이 쓰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 예. 근데 뭐 그런 줄만이 또 각자 또 다 또 그런 줄만은 또 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근데 시골 분들을 보면 노인 분들은 얼굴의 표정이 거의 대등소이하거든요. 예. 제가 서울에 도시에 오면 가장 부대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사람들 동작도 빠르고 말도 빠르지만 이렇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보면 예. 사람들 표정이 너무 많아요. 예, 저는 그게 좀 부대끼더라고요. 예, 근데 어떤 근데 시골 분들은 대부분 표정들이 10분 앉아 계시면 10분이 다 비슷해요. 노인네들 앉혀놓으면. 예,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얼굴을 딱 보면 드는 느낌이 그 무표정한 얼굴이 얘기하는 바가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그런 줄만 알아라. 그런 표정이에요, 사실은. 예, 별로 이렇게 당신의 삶의 역정을 어떤 굳이 이렇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없죠. 그쵸. 의도가 없는데 그 표정 자체가 하나의 의지 같은 거예요. 예, 의지.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 줄만 알아라라는 하나의 의지로 읽히는데 도시에 와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특히 이제 좀 젊으신 분들 막 서로 뭐 연애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친구끼리 얘기하고 뭐 그리고 뭐 중장년층 같은 경우도 서로 뭐 이렇게 뭐 사업 얘기하거나 또는 사업상 통화를 하거나 할 때 얼굴 표정들은 어떤 의지보다는 의도들이 많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표정들. 그래서 이제 의지와 의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의도들은 또 굉장히 또 균형이 잡혀 있어요, 보면. 세련돼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균형들을 보면 어떤 마음속에 드는 느낌은 좀 권태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시골 살 때 그런 그 의지의 얼굴도 그런 줄만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얼굴도 아무리 봐도 권태스럽지가 않거든요. 무표정한데 해도. 참 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어찌 보면 도시에 올라오면 길로 표현을 하자면 노인네들은 시골 노인네들은 포장이 안 된 그냥 흙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상태인데 단지 젖었다 마르는 정도고 눈이 덮였거나 비가 온 정도인데 또 서울에 사는 사람, 도시에서 부대끼는 사람들은 포장되어 있는 아스팔트 포장이거나 보도블럭이거나 다양한 것들을 갖고 있어서 견고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비이상할 때도 있고 힘들고 저는 그런 줄만 알고 살아라. 제가 일남사녀예요. 그래서 큰 누나하고 저하고 13살 차이인데 13년 동안 딸을 셋을 내리 낳았으니 우리 엄마가 얼마나 눈칫밥을 먹었겠어요. 장손이 아버지 장손인데 아들이 없으니 그게 이제 그 칠갑산에 청양 칠갑산. 칠갑산. 예. 그 이제 초하룻날 보름날 우리 엄마가 떡실 올리고 온갖 그 칠갑산 일대에 있는 돌부처한테는 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칠갑산 돌부처 중에 네 엄마한테 떡 안 얻어 자신 부처는 없다. 그 동네 부처는 다 네 엄마한테 떡 얻어 먹었다. 그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놈아 널 그렇게 낳았어 이놈아 그런 줄만 알고 살아. 그땐 몰랐어요. 그땐.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이 막 너무 사무치는 거야. 진짜. 그런 줄만 알고 살아.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슬픔에 제가 이렇게 딱 또 펴서 지금 슬픔의 명랑. 비 그쳐 볕 좋은 날이다. 이토록 밝은 따스함이라니. 어쩔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의 의지로 건나니 어둠이란 모든 어둠은 죄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건 시라고 그래야지. 그죠? 그냥 핀 거예요, 정말로 이거. 제가 이렇게 폈는데 짧은 거 하나 하려고 이렇게 딱 폈는데 지금 어둠이란 모든 어둠은 죄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러니 이게 이 책을 보면서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건 그냥 슬픔도 아니고 찡한 거잖아요. 찡. 그거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4월, 5월 달 정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다가 이제 세월호 네. 관련된 이제 집회에 이제 참석하면서 네. 아마 제가 그 집회하러 가기 전에 아마 제가 쓴 글로 기억이 나네요. 예. 그날이 이제 비가 오고 아마 이제 굉장히 좀 날씨가 좀 이제 화창해지는 예,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얘기가 또 나오고 여러분들 그 광장에 좀 가셨던 분들은 데모당 깃발 보셨을 겁니다. 그 빨간색 데모당 깃발. 이제 또 우리가 좀 모일 일들이 또 생길 거고 이제 1주년도 있고 여러 번 있을 텐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광장에 나오시면 데모당 깃발 밑에 오시면 남덕현 작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데모당 깃발이 있는데 만약에 데모당 깃발이 거기 있는데 없다. 그러면 10중 8구는 청운동 어디 길바닥에 누워 있거나 방패 앞에 서가지고 인상 쓰고 있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도 아니면 잠깐 화장실 간 거니까 기다리세요. 반드시 만납니다. 봄에 잊어먹지도 않아요. 지난 봄이었죠. 그때 우연히 모 신문사 부장과 또 다른 모 신문사 논설위원과 이래서 밥을 먹다가 밥 먹은 게 죄지 사실은 그 데모하러 나가서 사실은 밥 먹으면 안 되는데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데모당 그 현대사옥 앞에 거기 포위당했을 때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광화문에서 정각까지 정말 죽어라고 또 죽어라고. 근데 확실히 그 언론사가 무서운 게 저 같은 놈이 종로경찰서 앞에 가서 물어보니까 대꾸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가가지고 누구라고 신분을 밝히고 하니까 바로 뭐 어디로 갔고 이래 흩어져서 못 찾습니다. 네. 딱 대답은 해주더라고요 또. 잡혀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럼 이 남덕현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책 쓰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과는 또 다른 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더 뭐라 그럴까 더 좋게 본다 그럴까요? 그런 얘기들을 막 썼으면 재미없었을 거예요. 그죠? 예, 걸러냈으니까 이게 더 재미있고 마음이 찡하고 그러죠.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요? 책 이제 좀 많이 읽었을 건데 사람들이. 뭐 워낙 이제 뭐 웃음 코드도 있고 해악 코드도 있고 뭐 슬픔도 있고 뭐 무거움도 있고 때로는 어떤 뭐 목가적인 그런 풍경들도 있고요. 다양하니까 이제 뭐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셔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뭐 가장 그 제가 볼 때 촌철 살인의 서평은 저희 부모님이죠. 야, 살 게 없어서 슬픔을 돈 주고 사겠냐. 역시 노인네들은 역시 당할 재간이 없어요. 뭐 제목을 줘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줬냐. 거저 줘도 안 갔는데 그걸 누가 돈 주고 그걸 산다고 제목을 그렇게 줬다니 이렇게. 그게 우리 그 어머니의 서평입니다. 우리 엄니랑 비슷하시네. 노인네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세월이 걸러준 진짜 알맹이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그런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이제 대화들이 오고 갈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장 그 강력한 너 이야기 그만해 할 때 쓰시는 표현은 연설하네 이런 표현.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슬픔을 권하면 이런 의미야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연설하네. 대시오. 대시오. 야, 또 제가 지금 하나 폈습니다. 시골 여관에서. 이것도 짧아요. 시골 여관에서 나그네들이 생리를 뽑듯 뽑아나온 외로움이 구석구석 썩어가는 냄새가 없다면 어찌 여관이랴. 족보 없는 인생의 살비듬 같은 검은 곰팡이가 벽을 타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어찌 여관이랴. 그 벽 위에 신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라고 적혀있지 않고서야 어찌 여관이랴. 이런 꼭지도 있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궁금증이 폭발하실 것 같은데 꼭 사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 데나 보셔도 됩니다. 그죠? 아무 데나 보셔도 되고, 기쁨도 있고, 사실은 그 충청도의 힘을 좀 먼저 사시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예. 그게 아주 또 사람 참 실없이 만드는 지하철에서 읽으실 때 조심하십시오. 침이 튀거나 침을 흘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노란 표지 충청도의 힘. 장안의 화제였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책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그거를 주고 읽어보라고 하면 정말 재밌었어요. 예. 그럼 싸해 뭐가 이제 읽고 나면 뒤에는 또 뭐가 싸하게라고 웃기기만 하면 이 사람 개콘 작가 하면 되겠다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충청도의 힘 그거 먼저들 보시고 아니면 두 권을 같이 사셔도 좋겠어요. 둘 다 양철북에서 나왔으니까 두 권을 같이 사면은 깎아주나요? 할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저자가 뭐를 어떻게 해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세트로. 네. 아니면 합본으로 묶어서 이제 두 권 비닐 포장을 아예 두 권으로 비닐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방청객으로 양철북 직원이 왔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런 좋은 마케팅의 기법을. 양철북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 제가 이게 이 슬픔을 권한 그 북콘서트에 갔었거든요. 예. 네, 그때 가서 이제 많이 시작하셨죠. 배두고 보고 아니 9시 넘어서 끝나는데 호프에 갔더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깃밥이라도 달라 했더니 밥 없대야.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있대네. 그래서 빈속에 그 맵고 짜고 밍밍한 그 이상한 그 닭튀김을 먹었더니 요리의 형태만 다르고 재료는 다 전부 다 닭이었죠 아마. 닭 갖고 지지고 볶고 엎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제가 참 주방장이 애썼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충청도의 힘 그 뒤풀이도 사실 그 집에서 했거든요. 네, 그때도 제가 갔었어요. 그러셨죠. 네. 그때도 다 닭이었나요? 아니었죠? 그때는 그래도 좀 미리 저거를 해서 조금 이렇게 국수가 섞인 것도 나왔어요. 근데 참 갑자기 닭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우스운 얘기가 생각나서 제가 더 막 웃게 되네요. 뭐 우리나라 이공대를 졸업하든 문과대를 졸업하든 MBA를 하든 하버드를 나오든 결국 한국에 오면 마지막 직업은 닭집이란 얘기가 한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신기한 게 양계장에서 돈 벌었다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아직. 못 벌어요. 예, 그렇게 닭집이 많고 이런데 그래서 참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누가 먹는 것인지. 28일 만에인가 내보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하루만 늦어도 사료에서 악가지가 난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만 마리 그 얘기하듯이 워낙 많으니까 사료 투입량이 있고 해서 딱 들어와서 며칠 만에 탁 해서 탁 나가지 않으면 못 맞춰 먹는데 단가가 싸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중국 닭은 500원이라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양계장에서 돈 벌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또 얘기가 양계장으로 가냐. 이 방송에 원래 이렇게 앞뒤 없고 밑도 끝도 없는 밑도 끝도 좋은 거죠. 그냥 정신 건강에 굉장히 좋은 방송이라고 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다 그런 줄 아시니까 횡설수설에 온갖 깔때기에 뭐 근데 중요한 건 애청자 여러분 중요한 건 저도 나름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슬픔을 권함 그 이전에 충청도의 힘까지 두 권 다 북콘서트에 갔었다는 거. 요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갔을까? 저 인간이 직장 다니고 나름 되게 바쁘다는데 왜 두 번 다 가서 그 맛대가리 없는 닭을 먹느냐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권을 다 사서 충청도의 힘을 먼저 보시면 좋겠어요. 좀 웃고 싸한 것도 있지만 포복절도가 뭔지 느끼실 수 있으니까 특히나 충청도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정서가 싱크로나이즈 100%이기 때문에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대책이 없는 집에서 듣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권 다 사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물론 이제 권해드리려고 방송을 하는 거지만 이런 책이 있다. 권하는 책도 있고 소개하는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부담 없이 그러나 읽고 나면 나름대로 각자의
추억과 기억에 맞는 부담이 남을 책들입니다. 왜 없겠어요, 그죠? 거기서 거기인데 그 거기와 거기 사이에 얼마나 오만 뻐꾸기 오는 사연이 있고도 할 것인데 남덕현 작가한테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있죠. 예, 다 있을 텐데 그 남덕현 작가한테 있는 거기서 거기까지의 그 사정들. 그게 또 오늘 시간이 다 돼가네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시도 잘 쓰세요 또. 미치겠어. 어떡하라는 건지 시는 내가 쓰는데. 아무튼. 일부의 얘기는 닭 얘기가 핵심인 거죠. 일부는 닭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닭껍질은 저도 안 먹어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자칫하면 숨 넘어가는 위험한 겨울. 노인네들은 숨쉬기 힘들 만큼 겹겹으로 옷을 껴입는다. 그 옷 모양이 서럽고도 우스워서 서로 흉을 잡는다. 월매나 껴입은겨. 찐빵에다가 이쑤시개 쑤셨남? 자빠져도 대갈통 깨질 일은 없겠어. 몇 겹을 껴입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견디다 견디다. 10,000원짜리 한 장 헐어서 한 겹. 다시 견디다. 또 한 장 헐어서 2겹. 그렇게 겹겹이 가난한 몸을 덮인다. 찔끔찔끔 사입지 말고 좋은 놈 하나 장만하면 좀 좋아? 어쩌겠는가.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것이 가난인 것을. 네, 책 196쪽에 있는 어쩌겠는가라는 꼭지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가난을 아시는 겁니다. 저 역시 공감하고 문득 부모님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남의 옷을 얻어입고 자랐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해학을 봅니다. 얼핏 궁상도 있죠. 그러나 작가는 어쩌겠는가.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것이 가난인 것을. 이렇게 끝을 맺으면서 맑은 슬픔을 추출합니다. 뒷맛이 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남덕현이라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내려간 깊이를 읽어봅니다. 현상으로 끝내지 않았으니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겁니다. 일상보다 좀 더 깊은 곳에 남덕현의 우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외칠 때 저 역시도 함께한 적 여러 번 있습니다만 그의 사유와 힘을 새삼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충청도의 힘과 이번에 나온 슬픔을 권함 이렇게 2권을 다 추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박학다식을 자랑하는 책도 아닙니다. 슬슬 웃으면서 읽다가 덮는 순간 코끝으로 100만 볼트가 지나가게 만드는 책입니다. 마음의 한 겹 옷을 입혀주는 책을 여러분께 권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픈 마음이 줄지 않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미디어 협동조합은 정관에 따라 2015년 정기총회를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비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개최합니다. 정관과 규약 개정, 2014년 결산 보고서, 감사 보고서, 사업계획서 및 수입 지출 예산서의 보고와 승인 등을 하게 되는 이 자리에는 대의원 본인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대리 출석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총회 보고사항은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조합 공지사항란에 있습니다. 이 실황은 국민라디오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월 7일 토요일 낮 1시 서울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비트빌 빌딩 3층 비트캠프에서 있을 미디어 협동조합 2015년 정기총회. 대의원 여러분 전원의 참석을 바랍니다.